네, 늦었어요. 바로 모시겠습니다. 바로 모십니다. 네, 영블리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지금 플러스로 시작했습니까? 아니 지금 코스피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요? 그냥 네. 보합이네요. 네, 0.01 마이너스니까. 출발은 좀 마이너스 4포인트 정도인데 지금 네. 현재 이제 보합까지 좀 올라왔고 상승 그래도 상승 종목이 더 많습니다. 일단 상승이 489개, 하락이 255개니까 그러니까 오늘 사실 지금 보시다시피 LG엔솔이 좀 급나가다 보니까 좀 교환사채 지수가 때문에 예, 그러겠죠. 그거 빼면은 사실상 좀 플러스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1포인트 올랐는데 0.12% 정도 상승했고 현재 상승이 훨씬 많습니다. 881개, 480개가 하락을 했고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 출발 지수만 보면 좀 약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오르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많은 그런 상황이고 일단 이제 오늘 시총 상위 기업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일단 조금 약한 상태고요. LG엔솔은 이제 교환사채에 따른 이제 물량 부담 우려로 오늘 한 3% 가까이 주가가 이제 급락을 좀 하고 있고 이제 네. LG화학이 교환사채는 이제 발행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8%, 반면 이제 삼성 SDI는 오늘 1.5% 올랐고 LG화학은 0.15%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현대차, 기아는 오늘 좀 약세 흐름 한 1% 내외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가장 좋은 출발을 보인 기업은 그 두산바켓 3.7% 가까이. 그래서 오늘 좀 그 최근에 이제 전력기기나 뭐 굴삭기 같은 이제 미국형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데요. 오늘도 두산바켓이 잘 이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오롱인더가 한 이제 화학주죠 한 3% 가까이 올랐고 요즘에 하나오션이 정말 하나오션 굉장한데요. 오늘도 오늘도 2.7%. 네, HD 한국조선해양도 조선주 중에 거의 독보야. 독보적인 것 같습니다. 독보의 독보. 하나요? 한화오션. 하나오션. 대우조선해양. 대조양. 여기 인수되고 이제 사명 바꾸고 나서 한조양 지금 어때요? 한국조선해양 한조해라고 많이 하지요. 네, 여기도 오르고 있습니다. 왜 빨간색에 없지? 2.2% 오르고 있습니다. 아, 오르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지금 2.2% 네. 오르고 근데 있습니다. 그것도 되게 웃긴다. 왜냐하면 한조해가 대우를 갖고 있다가 합병승이 안 돼가지고 털어내고 그죠. 털리고 저길로 간 거야. 네. 그죠? 네, 그죠. 근데 여기도 오르고 거기도 올라? 네. 같이 좋긴 좋은가 보다. 네. 야, 하나오션 4%다. 네, 그래서 오늘도 조선주 굉장히 또 랠리가 조선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2.6%. 더 살 걸 그랬네. 아이 그거 팔아 그거 안 사고 2차 전지 사서 많이 먹었잖아. 다 먹을라 그러냐? 다 먹어야죠. 먹을 수 있을 때. 야 경계 경보인데. 아구 다 먹어야지. 네. 그리고 오늘 이제 국제유가가 오늘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미국의 에너지주들이 크게 오르면서 S오일이 정말 오랜만에 한 2.3% 반등하고 있고 사실 이제 유가 오르면 또 조선주도 좋다 보니까 삼성중공업도 동반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 1% 가까이 올랐고요. 삼성화재가 1.6% 그리고 SK텔레콤 1.3 경기방어주도 좀 약간 같이 따라가는 그런 좀 움직임이 오전에 나오고 있고 반면 저 오늘 하락하는 기업은 이제 LG엔솔이 가장 많이 빠지고 있는데 약간 낙폭은 줄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7이고요. 현대오토에버가 마이너스 1.6, 현대차가 마이너스 1.2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은 부진하게 오전에 좀 출발을 한 그런 상황이고 은행주들도 약간 일부 빠지고 있고 이마트 같은 유통주도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방산주들이 좋았는데 오늘은 이제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제 방산주들은 오늘 약간 쉬어가는 많이 올랐죠.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좀 코스피는 일단 중우장대형 산업들이 좀 좋은 출발을 보였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지수는 플러스인데요. 시총 상위 기업들은 좀 출발이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BM이 마이너스 1.3%, 에코프로가 마이너스 1.3% 빠지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이너스 1%, JYP 엔터가 마이너스 0.5. 이제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선 그 LNF만 오르고 있거든요. 1.3% 가까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좀 하락 출발했는데 다만 이제 오늘 이렇게 좀 약간 그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금 그 다운되는 모습에서도 두산테스나가 6.5%, 윤성 FNC가 플러스 5%, 동진 세미캠이 5%, 솔브레인이 4% 올랐거든요. 소부장?
그 반도체 소부장. 그러니까 윤성 FNC는 2차 전지 이제 믹싱 장비라서 이제 장비 쪽인데 2차 전지 이 기업 빼면은 거의 대부분 다 지금 반도체 소부장이 좀 상대적으로 좀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휴젤이나 메디톡스 이제 보톡스죠. 이쪽도 오늘 2% 이상 상승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업들 빼면 많은 기업들이 조금 이제 하락세로 전환이 되면서 소리 안 좋네. 좀 진짜. 부진한. 예. 지난번에 저기 LG화학이 지분 매각했을 때도 굉장히 많이 빠졌었죠. 단기간에. 아니 지분 매각한 건 아니고 우려가 있었. 그때 이제 한번 지분 매각 하려다가 그 일일이 뉴스만 돌린 나온 건가?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 매각 할 수도 있다 뉴스가 나왔는데, 그거? 근데 그때 나왔던 얘기는 아마 교환 사채할 것 같다. 그게 6월 19일인 것 같은데 예. 4.5 빠지는 거. 예, 그때 아마 근데 내가 팔지 않았나요? 지분 매각은 아닌 걸로 제 기억에는 그때 뉴스만 나온 걸로 기억이 네, 납니다. 일단 진행하세요. 네. 점검해 볼게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은 일단 또 그 메가스터디 교육, 뭐 매드팩토, WCP, 뭐 에코프로 계열사 있죠. 2차 전지나 조금 이제 바이오 쪽 좀 빠지면서 현재 코스닥은 좀 마이너스권으로 전환이 좀 됐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단 수급 상황은 조금 좋지는 않고요. 외국인 기관이 동반해서 매도를 오전에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어제 오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주로 파는 거는 일단 전기전자, 화학업종 이렇게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아마 전기전자에 지금 LG엔솔이 들어가 있어서 일부 매도가 이쪽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금융하고 서비스 업종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분들은 오늘 한 800억 가까이 대량 매수하고 있는데 아마 LG엔솔을 사는 걸로 추정은 됩니다. 지금 300억 정도 전기전자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로는 오랜만에 그 해운 업종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좀 배와 관련된 기업들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대한해운, 페노션 한 3% 가까이 네. 오르고 있고, 조선주들 2에서 4% 내외로 좀 상승을 하고 있어서 약간 이제 해상과 관련된 기업들 다 분위기 좋고요. 그다음 OLED 관련된 일부 기업들, 장비 회사들 좀 강세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상사주들도 골고루 반등하고 있고요. 2차 전지는 오늘 좀 소재가 약한데 장비주들은 굉장히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제 뭐 오늘 계속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정유업종에서 이제 S-오일이 유가 상승으로 좀 강세고, 그다음 조선기자재도 이제 조선주 따라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반도체 쪽 중에서도 약간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기업들이 삼성양 그쪽이 조금 더 분위기가 좀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이제 굴삭기 쪽도 이제 미국향 관련된 기업들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엔터주는 오늘 한 기업이 좀 올라서 그렇고 대부분은 그냥 강보합이나 약보합 기록하고 있어서 엔터 전체가 오르진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오늘 좀 빠지는 쪽은 자동차 대표주들이 가장 오늘은 좀 부진합니다.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 모두 이제 대부분 한 1% 정도씩은 좀 빠지고 있고요. 2차 전지는 일단 LG엔솔은 좀 빠지는데 그래도 삼성 SDI랑 이노베이션은 좀 오히려 반대로 오르고 LG엔솔은 있습니다. 뭐 지분 매각 네. EB 그 특정 이슈라고 좀 봐야 네, 되겠죠. 그걸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쪽 약간 밀리고 있고요. 의료기기 어제 이제 원전주들이 이제 신규 원전 건설 기대감으로 한번 올랐잖아요. 예. 근데 오늘은 이제 조금 세워버렸죠, 좀, 완전. 부진한 그런 모습입니다. 완전 세워버렸어요. 네. 한전 기술이요? 네, 어제 한전 원전주들이 어제 이제 완전히 불을 신규 원전 검토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네. 확정된 건 아니고요. 아직. 네네네. 한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신규 원전하면 한전은 좀 좋아지는 거 아니야? 한전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 발전 단가가 좀 낮아지니까 뭐 그런 건 뭐 플러스. 근데 이제 원전 건설기가 10년이 넘어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 부지 선정하고 또 주민들 설득도 해야 되고. 또 어쨌든 국민 그 여론이 굉장히 또 찬반 나뉘겠지. 네. 그죠? 어느 지역인지. 그러니까 이게 좀 잘. 하여튼 그래서 이제 어제 원전주가 좀 많이 달렸군요. 네, 한국에서도 이제 신규 설치 하나 보다 해서 이제 한번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요 정도로 네. 오늘 시장 보면 될까요? 네네.
그리고 리포트들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오늘 이제 그 한국투자증권의 조철이 최고원 연구원님이 LG와 교환사채 이제 관련된 이제 코멘트를 좀 해주셨는데 여기 이제 표에 보시다시피 그 조달 금액은 이제 2회차로 지금 나눠서 진행되는데 2조 5,900억 정도 조달하고요. 금리는 한 1%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뭐냐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보통주를 주는 거죠. 이제 그 교환 대상 종류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LG화학이 LG엔솔 지분을 80%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유통 주식 수가 거의 없어요, 사실. 엔솔이. 네. 그런 거 보면 LG 화학은 싼 거야. 그렇잖아. 말이 안 되는 게 LG 엔솔의 80% 갖고 있다며. 네. 그러니까 LG 엔솔의 시가총액의 80%는 LG 화학 거 아니야. 그럴 거죠, 사실. 경영권도 있잖아. 네. 근데 이제 할인을 너무 심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이 잘 안 돼. 네. 요것만 팔아도 진짜 팔진 못하겠지 뭐 주식을 그죠? 네. 어지간하면 못 팔죠. 야, 팔 때마다 저 정도 팔 때마다 주가 계속 이 정도 빠지면 네. 다 팔고 나면 이게 뭐. 네. 그래서 이제 교환가액은 이제 이렇게 68만 7,500원, 뭐 71만 5천원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지분율은 그러니까 이번 이게 두 개 다 합치면 1.58% 이제 LG엔솔 지분 교환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기일은 2028년부터 2030년인데 청구 기간은 이제 8월부터 시작해요. 8월 28일부터 이제 그 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교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년 지난 다음에. 네. 그래서 지금 자금 조달의 일단 목적은 LG 화학이 지금 투자할 게 많아요. 시설 자금. 그래서 요게 한 1조 4천억 정도 투자하고 또 운영하는 데 필요한 뭐 이런 자금들 해서 어쨌든 한 2조 한 5천억 가까이 자금을 일단 이제 LG화학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조달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거 괜찮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방은 막아주는 거 아니야. LG 엔솔이 빠진다? 그럼 채권으로 이자 조금 주세요. LG화학이 망할 거 아니니까. 네네. 그런 식으로 가면 된다. 괜찮네. 그래서 이번에 좀 그 내용은 뭐냐면 이미 한번 이제 예상은 됐죠. 저번에도 한번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교환사채 가능성 좀 있다고 했었고 그래서 LG화학 입장에서는 일단 최근에 석유화학 회사들 막 좀 재무 우려가 좀 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LG화학도 뭐 공장 매각한다 만다 막 얘기들 뉴스가 나왔는데 일단 LG화학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자금을 2조 원 가까이 조달하는 거니까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고 사실 LG화학은 유동성 문제는 크지는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투자금이 앞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매년 4조 원 이상 돈을 들여야 된대요. 신성장 동력 투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선제적인 아마 그렇죠. 근데 저걸 저게 있으니까 저 정도 조달 금리가 낮은 거지. 만약에 10년짜리 조달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채 플러스 스프레드가 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 국채가 뭐 예를 들면 4% 잡고 뭐 거기다 200bp 붙이면 6%니까 2조 조달하면 1년에 돈이 꽤 나가는 거야. 꽤 나가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이제 그 지분 가치에 비해서 지금 70% 할인받고 있거든요. LG화학이 LG엔솔 지분이 70% 그냥 할인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현재 가격을 보면. 근데 이제 30%만 인정받는다. 예. 근데 이제 그거를 활용하기 시작해서 이제 좀 긍정적이다. 다만 이제 LG엔솔도 너무 나쁘게만 볼 건 아니고 이게 왜냐하면 계속 LG엔솔의 악재 중에 하나가 결국 대주주가 지분 매각하는 거 아니냐. 너무 많이 들고 있으니까. 그게 사실 좀 이제 악재였는데 일단 보통주를 시간으로 판 게 아니라 교환사채를 발행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물량이 나오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냥 시간에 블록딜이 나왔으면 1.6%도 적은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LG엔솔은 유통 주식수가 거의 품절주예요. 적다 보니까 근데 그런 우려는 좀 완화됐다. 다만 어쨌든 이제 이런 약간의 이제 그 교환사채 이런 이제 이벤트가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는 좀 있겠죠. 네, 좀 워낙 지분율이 높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증권의 이기훈, 황지훈 연구원님이 이제 미국 걸그룹 대비해서 확인될 시간의 가치 이제 엔터죠. 이게 엔터 3사 시가총액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하게 지금 상승을 한 상황이죠. 뭐 특히 JYP가 거의 그냥 독보적으로 좀 올라왔는데 202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사실 유튜브를 워낙 많이들 보면서 K-팝의 인기가 좀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세 번의 성장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성장은 일본에서 현지화 옛날에 아마 SM 그 동방신기가 동방신기죠. 예, 이제 2명의 동방신기로 바뀌고 나서 일본 투어를 했는데 그때 이제 워낙 또 잘했죠. 그래서 정말 열광적이었죠. 그때. 네. 그래서 한 해에 뭐 90만 명씩 관객 모집을 했고 YG는 이제 빅뱅이었죠. 그때 일본 투어에서 16, 17년도에 각각 600억씩 매출 달성했고 그다음 이제 JYP가 트와이스로 2017년에 일본 활동해서 2019년에 JYP 영업이익이 이제 그때 400억 가까이 찍힌 계기였고 그러니까 일본 현지화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유튜브 2020년부터 이제 그 뭐 BTS도 빌보드 201위 달성하고 근데 이제 유튜브가 큰 역할을 했더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왜냐하면 보이는 방송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이제 K-팝이 워낙 강점이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앨범 판매량이 이번 4월에 세븐틴이 620만 장, 스트레이키즈가 500만 장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는 뭐 거의 레벨 자체가 800만, 네. 600만 장씩 팔린다는 거예요. 예.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왜 음반 시대 끝났다고 막 한참 그러다가 지금 물론 이제 그 음반 시대의 음반이랑 지금의 음반은 좀 듣지도 않잖아. 의미는 다르긴 하지만 음반으로는 듣지도 않지. 그렇죠, 그렇죠. 안 듣고 그냥 소장만. 소장이잖아, 소장. 네. 거기에 이제 그 자기가 좋아하는 이제 굿즈지 굿즈. 예, 예, 굿즈 맞아요. 굿즈랑 굿즈가 800만 개가 팔리는 거야? 네. 그죠. 하나 얼마야? 하나 한 10만 원 하나? 아, 그 정도는 아닐 것 근데 같은데. 그게 약간 네.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통 멤버들이 5명이면 5장을 5장 사야 예. 돼. 멤버별로. 이게 앞에 표시가 달라요. 에이, 그럼 12명짜리 12개 사는 거야? 그럴 수도 아니면 이제 있겠죠. 자기가 뭐 좋아하는 멤버, 멤버. 특히 좋아하는 멤버 걸 이제 사든지. 그러면 저 예를 들면 정국이만 산다 이런 뭐 이런 그럴 거야?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그 안에 또 사진도 랜덤하게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다 사게. 이거 대단하다. 팬 사인회 같은 거 할 때 그거 가려면 앨범에서 뭘 뽑아야 돼요. 아 맞지. 근데 앨범에서 안 뽑힐 수가 있어. 뽑힐 때까지 계속. 정말 최고입니다, 엔터사들. 네. 아니 그 BTS 그 회사 이름 뭐지? 하이브? 하이브요. 하이브에 내가 작년에 작년 이맘때 인도네시아 저 출장 갈 때 네. 그 뭐 좀 선물 좀 갖고 가자고 BTS 거 좀 구해볼라 했더니 엉뚱한 표정 짓더라고. 이 사람들이 정신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그 밑에 신인그룹 있잖아. 걔네들 거 갖고 갔거든. 나는 걔네들 몰랐어. 이름이 뭐더라? 있어. 근데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그 베트남에서 선물 주니까 난리. 난리 난 거야. 그러겠죠. 우린 이거 괜찮나 그러고 갖고 갔는데 나도 모르는 애들인데 이거 인도네시아 알레나 이렇게 가셨는데 난리 났던 거죠.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아니었을까요? 아니야 투모로우 아니고 있어. 주고 나서도 잊어버렸네. 어디 그룹이에요? 그 BTS 하이브? 밑에, 하이브 소속이면 세븐틴? 세븐틴 아니에요? 세븐틴 말고 엔하이픈? 엔하이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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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엔하이픈 모르지? 엔하이픈은 유명하죠. 누구야 멤버가? 제가 걸그룹. 엔하이픈이 유명하다고 했지 제가 뭐 안다고 안 했잖아요. 그래. 그래도 엔하이픈 유명하죠. 엔하이픈 앨범을 15개를 구해 갖고 온 거야. 네. 선물 받아 갖고 그 사인된 거 있잖아. 그걸 갖고 갔다. 아 난리 난 난리야.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 구해온 친구한테 너무 잘했다 그랬지. 엔하이픈. 엔하이픈 화이팅! 뭐 땡큐. 노래 뭐 있어요? 엔하이픈. 네? 노래. 사인 앨범까지 들었는데 그래. 아이. 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고조적 성장 이제 이건 시작한 건 아닌데 이제 남은 게 하나 있잖아요. 그럼 미국 좀 현지 탈출해봐. 아이돌 이제 그룹 이제 데뷔하는데 네. 이게 이제 7월 13일이면 이제 내일이죠. 내일 유튜브 통해서 A2K 아메리카 투 코리아 미국 걸그룹 데뷔 프로젝트 방송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시청을 하실 것 같긴 한데 하이브는 3분기 정도에 아마 구체화할 것 같고 근데 이게 수익 구조는 명확하지 않은데 일단 이제 예상 실적 같은 경우 이제 원 디렉션이라는 모델 이게 그 남성 보이 그룹인데 오디션 통해서 데뷔해가지고 대박난 그룹이거든요. 영국에. 그래서 이제 이걸 좀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때 수익이 한 3,500억 원 정도 좀 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하이브의 간접 참여형 매출. 그러니까 간접 참여형은 뭐냐면은 그
여기 아티스트가 직접 참여하지 않고 이게 굿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콘서트는 직접 참여형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간접 참여형은 이제 굿즈 뭐 이런 것들 참여하지 않는 그런 이제 매출 이것도 상당히 요즘에 크잖아요. 그래서 이것만큼 벌었다고 가정하면 아마 2019년 BTS 매출 5,700억 정도랑 비슷한 규모로 요건 이제 이기훈 연구원이 직접 아마 계산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흥행을 하게 되면 그룹당 매출이 한 5천억에서 7천억 정도는 찍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은 500억 정도 여기서 더 기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할지는 물론 또 두고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흥행을 한다면 요 정도 이제 그 어떤 매출이나 이익 증가는 나올 수 있다는 건 좀 엔터주 갖고 계신 분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조선주 오늘 그 안 그래도 신영증권의 엄경환 의원님이 조선주 오늘 날른다 야. 네, 보고서를 좀 진짜. 또 썼어요 오늘. 조선주 지금 날라. 근데 저도 이거 이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저 핵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전화하자. 진짜 전화번호 핵만 몇 남은 한국의 조선업. 아니 전화번호 몇 번이야? 내가 전화해 볼게. 이거 전화 본거 한번 해봐야죠. 아이고. 내 전화번호 자기 전화번호 있지. 저는 있겠죠. 나는 없어. 자. 그래서 일단 해봐. 좀 그래서 말씀드리면 물어봐. 나도 없네. 왜 없지? 있을 법도 한데. 차라리 신영증권에 전화하셔가지고. 야, 당신 너무하구만. 김효진 의원은 맨날 카톡하고 그러더니 말로만 조선의 국모라고. 야, 현실적으로 먹여준 거 조선의 국모 아니야. 없어요. 야, 너무하는구만. 너무 안타깝다. 방송 할까요? 네, 일단 할까요? 일단 넘어가요. 네. 일단 조선업조 넘어가요. 지금 이제 PBR 보시면 이거 최근에 보시면 하나오션이 그냥 거의 독보적이거든요. 저 뭐야? PBR이 지금 3배를 넘겨버렸어요. 와. PER이 아니고 이제 PBR입니다. 그래서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이게 지금 거의 10년 만에 이제 최고 밸류에이션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제가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형님? 그래. 네. 자, 지금 핵이 뭐냐고? 네, 그러니까 제목에 진짜 핵만 남은 한국의 조선업인데 저게 물어봐, 빨리. 핵이 뭐라는지 정말 궁금하다. 또 씹히는 거 아니야? 씹히는 거 아니야? 아유, 영진아, 안 되겠다. 너. 아유, 왜 안 받아? 아유, 정영진 정말. 경아야, 전화 받자. 우리 좋았잖아. 왜? 난 한 조에 샀는데 왜 안 받아? 나 정말 아침 뭐 회의하시나 이 시간에? 회의 시간이에요. 회의 시간. 그럴 수도 있죠. 예. 딱 회의 시간이야. 지금.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면 조선업체 주가가 유리천정을 뚫었다 이 내용이고 이게 PBR 3배 넘어간 거는 이제 초호황기 말미 이후 2008년 이후 처음이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구조조정 효과가 아닌가. 우리나라는 이제 구조조정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다라고 적혀 있고. 조선주가 갑자기 이렇게 확 예. 뜨냐?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은 2024년에 총 건조량 이제 증가세를 유지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한국은 업체가 수가 되게 좀 적잖아요, 사실. 그런 대로 건조량 증가까지 담보되니까 당연히 이제 계속 매출이나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1분기에 이어 2분기도 조선업체들 매출액이 눈에 띄게 아마 성장할 것 같고 특히 하나오션과 그 HD 한국조선행의 매출액 증가율이 좀 높게 나올 걸로 보고 있고 현대미포는 아직은 조금 늦을 거라고 합니다. 이게 PC선 이제 그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단가 상승이 좀 대형 보수선보다 제일 안 좋아. 조금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주가 추이가. 예. 그래서 아마 이게 실적에 대한 부분 때문인 것 같아요. 대형사보다는 조금 늦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제 매출이 본격적으로 인식이 된다는 건 요새 조선주 제일 리스크가 인력 수급 문제잖아요. 그게 또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조선 업종 전반적으로 좋은데 다만 제가 읽어보니까 하나오션은 투자 의견을 좀 낮추셨더라고요. 오히려 하향 조정을 좀 했고 너무 올랐다. 네, 그 여전히 그 최선호주는 아마 아시겠지만 한조에? 예, 한조에. 역시. 역시. 예. 의리가 있어요. 여전히 싸다 이런 논리입니다. 아직도 싸대요? 예, 여전히 저평가. 나 지금 팔까 말까 고민 중인데 이제 어디 팔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정프로가 요즘 주식 잘 되는구나. 이게 신고가예요 지금.
역사적은 아니고 신고가라는 얘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지금 한조에 물린 사람 옛날에 그러니까 아직 신고가는 아니고 52주 신고가 아니에요? 52주는 신고가죠. 네, 52주 신고가고 네, 한 아니 근데 있잖아 하나오션도 있잖아 딱 일간 차트 보면 못 사. 딱 보면 와 네, 너무 많이 올랐어. 근데 있잖아 월봉 딱 보잖아 저 밑에 있어. 야 저게 와 이거 차트 좀 한번 보여줘라 진짜. 야 이거는 이거 한번 연결돼 봐야 돼. 있나? 이거 한번 보여줘야 돼. 야 이거 월봉은 봐야 되겠다 진짜. 야 월봉 보면은 이게 아마 그 감자에서 그럴 거예요. 네, 감자까지 한번 해가지고.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왜냐면 깜짝 놀랐어. 여기 나오나요? 일봉 보면은 와 너무 많이 올랐다 딱 그런데 월봉을 딱 보잖아. 그러면 이게 저기 같아요. 그 뭐지? 영화 같은 데서 이게 사람 죽을 때 심장박동 소리 이렇게 있잖아요. 하다가 갑자기 삐 딱 그 바닥이야 그냥. 와 저렇게 바닥이에요? 이게 감자하고 뭐 난리 났었어. 네, 회사 되게 안 좋았죠. 그때. 회사 거의 맛이 갔었잖아. 이게 그래서 산업은행에서 지분을 갖고 있고 산업은행에서 이제 저 뭐라 그래 채무조정하면서 네, 지분 맞아요. 갖고 있다가 산업은행 지분을 이제 저기 한화에다 넘긴 거야. 네. 옛날에 이게 32만 원까지 갔던 것 같아요. 옛날에 2008년도에. 이렇게 보니까 감이 좀 덜하다. 덜한데 네. STS로 저 보면 월봉 눌러보시면. 월봉을 한번 눌러봐요. 월봉. 네. 네, 월봉. 요거 이제 좀 요거를 길게 뭐, 좀 이렇게 약간 이제 확대하지 마시고 약간. 저렇게 저 못 따라서 해야 저거. 그럼 마우스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월봉으로. 됐어. 그만해라. 여기 말고요. 저기 들어가서 그 밑에 내리시면 밑에 내려봐. 잠깐만 내려보세요. 네, 내려봐요. 내려보면 저기 차트 보이세요? 저 메뉴 중에 좀 위에 좀 위에 조금 위로 올리세요. 좀 위로 보시면 네, 차트. 그렇지. 거기 차트 여기서 있지. 보면 돼요. 여기서 월봉. 월봉. 월자. 그래서 네. 마이너스 누르시고 그래, 저 위에 한번 마이너스 되죠. 저렇게 된다. 저렇게. 네, 저렇게 나오죠. 와 진짜. 지금 최근 일로 한번 봐봐. 최근 한 일봉 쳐봐. 일봉 한 1개월짜리 봐봐요.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 근데 이제 저게 월봉으로 보면 월봉 다시. 차 밑에. 감자가. 예. 그러니까 저거 많이 올랐다고 막 사상체육가라고 막 그거는 그러면 저때 산 사람들은 죽을라 그런다. 뒷목 잡으시는구나. 아이고야. 한국조선해양. 정프로 근데 아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정프로가 주식이 잘 되기 시작한 이 프로가 재미가 없다는 거. 요즘 아니 심리가 왜 이렇게 꼬였습니까, 여러분? 아니 제가 여러분 잘 될 때 뭐라고 한 적 있어요? 여러분 잘 때도 저 축하드렸잖아요. 그럼 저 잘 될 때도 여러분도 좀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주셔야지. 배가 아프다, 뭐 재미가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뭐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지금 뭐 복구 중인 거지 이게. 네? 아직 자 봐봐요. 아니 최근에 좀 되더라고. 물론 최근에 조금 왔죠. 근데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요 정도. 이거 왔다고 여러분 이렇게 막 배 아파하시고 이러면 안 되죠. 제가 지금까지 제 5G며 바이오며 테라퓨틱스 등등 해갖고 제가 뭐 펄어비스 뭐 넷마블 날린 게 얼마인데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반성하세요. 사과 지금 빨리 다 올리세요 채팅에. 나 다 모든 분께 사과 받기 전까지 저는 기대는 못 하겠습니다. 아니 햄버거 안 하냐? 햄버거 뭐 햄버거 햄버거 한다며. 언제 주식 될 할까요? 때 좀 막 쏘잖아. 그러면 돈 더 번다. 월요일 시간 괜찮으신가? 월요일. 햄버거도 한번 하고. 월요일 제가 어디 저 버거킹 버거킹 한번 가야죠. 오케이. 바스버거를 가야 되나? 그 시간에 하신지 모르겠네. 하여튼 월요일 아니면 제가 저 다음 주 월 아니면 뭐 목 정도 그때 한번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있나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조선 끝났나요? 네. 자, 뭐 사과가 이제 많이 좀 들어왔으니까. 오 진짜 사과하는다고 뭐 사과하네. 이분들이 시킨 건 잘해요. 심성은 착한 분들이에요 원래는.
예, 근데 이제 뭐 워낙 세상이 쪄들고 뭐 주식 잘 안 되고 하니까 조금씩 이제 채팅이 좀 거칠어지신 건데 본성은 착한 분들이라고 저는 그거 확실합니다. 예,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착한 마음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거 꼭 잘 갖고 계세요. 네. 자, 그럼 우리 염승환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내일 다시 뵐까요? 네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